어제 밤입니까? 오늘 새벽이죠, 그러니까. 네, 오늘 새벽입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국민의힘 집권여당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가 나왔습니다. 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헌정사 초유의 일이다. 정당 사상 최초의 일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만큼 중대한 일이겠죠? 첫 번째로 성상납 관련돼서는 판단 기준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당원권 정지 6개월. 6개월이에요. 네. 상당히 높은 거죠. 그리고 현직 당대표고요.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경고까지는 아마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정치권에서는.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6개월까지 할 수 있었느냐. 네. 저는 이것은 약간의 좀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가이드라인이면 들어요. 누군가가 네, 경찰에게 경찰에게 자보시라. 윤리위가 우리 당에서도 네. 지금 성상납 판단 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이 줬어. 그럼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공소시효가 뭐 7년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2016년 건도 거론이 다시 요즘에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공소시효가 아직 살아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관여를 안 했다고 하지만 저는 분명히 여기에 어떻게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 박원석 의원께서도 참 관심 갖고 지켜보시는 사람인데. 예, 뭐 일단 당을 떠나서 굉장히 착잡한 결과죠. 네. 연거푸 연기가 된 끝에 결론이 났는데 좀 석연치는 않아요. 네. 결론치고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굉장히 호기롭게 징계에 착수했고 국민의힘 내에서뿐만 아니고 다른 정당들에서도 당 대표에 대한 뭐 품위 유지 위반의 이런 징계는 초유의 일이죠. 네. 선거 패배와 같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 대표들이 자리를 못 지키는 경우는 굉장히 흔했지만 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그 당규 또 윤리위 규정을 보더라도 당 대표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느냐라는 논란이 나올 만큼 그걸 상정하지 않은 네. 이제 그런 규정으로 만들어졌거든요. 당연하죠. 사실 이런 일이 상상하겠습니까, 사실은. 아니 그런 점에 네. 비추어 봤을 때 네네. 지금 한편으로는 경찰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한편으로는 윤리위에서 성상납 여부 이외에 네. 증거인멸 교사로 인한 품위유지 위반을 했느냐 이걸 가지고 심사한다지만 그조차도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이 정도 정치적 논란이 커졌다면 네.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증거 이거에 근거해서 결정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상식적이지 않은가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어제 결정을 보면 뭐 김철근 정무실장이나 이준석 대표나 본인 소명을 했는데 믿기 어렵다. 그랬다면서요. 이거는 이제 정황과 심증에 의해서 결정을 내렸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윤리위가 형사사법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당대표로서 품위유지를 위반하고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는가에 대해서는 형사사법적 판단하고는 다른 판단을 저는 내릴 수 있다고 그렇죠. 봐요. 징계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니까. 근데 그조차도 심증과 정황 이상이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당의 권력투쟁으로 지금 이 비화될 만큼의 그런 여러 가지 배경을 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급기야는 어제 배후 얘기가 나오고 윗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다면 네. 윤리위가 당사자의 승복은 물론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좀 객관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에게 좀 설득력 있는 그런 징계 판단의 이유 이런 걸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좀 미진했던 것 같아요. 네. JTBC 보도였죠. 네. 그래서 윗선이 있다는 식의 저도 그 내용을 봤는데 확실하게 이 전체에 무슨 윗선이 있다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그것도 좀 확실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윗선 얘기가 나올 정도라면 그래도 이 사태 배후에 뭔가 정치적 배경이 있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이준석 대표께서 주장을 하고 있고 일부 보는 사람들도 일부 관측통들도 이 문제가 이준석 대표의 개인적 일탈 때문이 아니라 뭔가 이 정치적 음모가 있어서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기 위한 뭐 그런 어떤 그 공작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쪽에 이게 나오는데 그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나의 권력에 그리고 나의 당에 나의 그 정치 행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의 정치 행보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반기를 들거나 반대를 네. 하거나 지적을 한다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은 아닌가라는 그분 생각이 솔직히 드는 딱 것이고요. 얘기하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좀 신호를 줬다든가 뭔가 개입을 했다든가 그런 얘기 아니십니까? 그렇게 보여줄 수밖에 볼 없는 수밖에 없다. 상황이거고요. 지금 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요. 네.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적하는 목소리를 오로지 누구만 냅니까? 이준석 대표만 내고 있어요. 누가 국민의힘을 냅니까? 지적하는 목소리. 그러니까 당 대표인데 네. 국민의힘 내부 여당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여당과 플러스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같이 지적하는 사람이 오로지 지금까지는 네. 이준석 대표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습니까? 이준석 대표 또한 네. 여기서 문제는 이준석 대표 또한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직설적으로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나 이런 데서는 뭐 칭찬하고 해서 뭔가 윤심과 뭐 그 윤핵관들을 분리하려는 그런 뭐 진짜까지는 자세했다 이렇게 모르겠지만 얘기하는데. 그래도 이준석 대표가 그 대통령 내외에 대해서는 직설적으로 비판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네. 그래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는 오로지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나왔었던 거고 그래요. 두 번째로는 네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준석 대표가 아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는 정치인에 대해서 그렇게 전방위 사정 정당이 사정 정국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네.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십시오. 여당의 대표입니다. 근데 여당 자체 내에서도 야, 이거 너무 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정치인에 대해 전 정권 포함해서 정 정권에 이제 대통령도 포함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당 대표가 된다면은 지금 유력한 당 대표가 또 이재명 당 대표가 가장 유력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의?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나의 여당의 당 대표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어. 네. 그러면은 이 사정에 대해서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는 야당에 대해서도 전 정권의 대통령에 대해서도 정당할 수 있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판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닌가. 폭넓은 사정 정국의 서막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정당성을 그죠? 좀 미리 만들어 놓은 그런 배경으로서는 예, 예. 보입니다. 예. 우리 연습께서 이런 뭐 정치적 배경 어떻게 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본인의 개인적인 일탈로 인한 문제를 자꾸 정치적 배경이 있다 이렇게 끌고 가면서 이건 만약에 이제 본인에게 어떤 가혹한 결과가 나온다면 거 봐라 내가 지금 얘기했지 않느냐 내 개인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정치적 배경이 있어서 조직적으로 내가 당한 것이다. 이런 쪽으로 끌고 가려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건 또 상당히 폭넓은 그런 또 정치적 배경을 얘기하고 계세요, 이 대변인은? 최초의 발단이 됐던 게 이제 가세연이라는 예, 폭로였죠. 유튜브에서 폭로하고 네. 경찰에 고발하고 그러면서 당 윤리위에 이렇게 대선 과정에서 제소가 되고 이게 이제 대선 끝나고 지방선거 끝나고 뭐 네. 이러면서 지금 에스컬레이트가 됐는데 그렇죠. 이게 어느 순간 당내의 이른바 윤핵관과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과 구분이 안 되는 상황으로 이게 착종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리 끌고 간 거 아닌가요? 뭐 사태를? 저는 그게 어느 일방의 책임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 지방선거 끝난 직후에 윤핵관과 이준석 대표의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던 게 정진석 국회 부의장의 이준석 대표에 대한 공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간 것을 왜 갔냐? 이유로. 네. 근데 우크라이나 간 것에 대해서 뭐 국익의 관점에서 외교의 관점에서 조금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비판에 그쳤다면 네. 뭐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을 안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정치한다. 뭐 이런 식의 비판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또 정면으로 들이받았죠, 이준석 그러니까요. 대표가. 그러면서 이제 확전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준석 대표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오버페이스라는 측면이 있어요. 당내 전선을 계속 넓혔잖아요. 안철수 의원이 최고위원 지명을 했는데 네. 그중에 한 명인 정점식 의원은 윤핵관이다. 못 받겠다. 여기는 뭔가 모종의 의도가 있다. 네. 근데 이런 입장을 취했잖아요. 저는 그게 약간 이제 트리거가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뭐 간장한 사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사실 제가 좀 아쉬운 대목은 이준석 대표도 그쯤에서 이게 좀 당내에서 너무 지나치게 전선을 넓히고 확전하기보다는 이 사안에 대해서 뭐 본인의 무고함을 증명을 하든가 네. 아니면 이제 당내 혁신위를 띄웠는데 그 혁신위의 구체적 컨텐츠, 이제 구체적인 어떤 로드맵 이런 걸 가지고 조금 이제 그 국면 전환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갈등을 키우는 방식으로 대응했어요. 게다가 이제 혁신위를 만든 배경에 뭘 얘기를 했냐면은 공천 개혁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게 저는 이제 상당 부분 이른바 이제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 혹은 현직 의원들 중에 이준석 대표에게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그런 분위기를 격화시켰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네. 보고. 그러니까 윤심이 지금 이제 박 전임 말씀은 이런 것 같으네요. 이 시작된 게 무슨 정치적 배후 배경 때문에 시작된 건 아니지만 네. 결국은 지금까지 이렇게 사태가 전개된 거 전체는
권력투쟁적 성격이 있다 버린다. 그렇죠. 그런 얘기죠. 어느 순간 이게 권력투쟁이 돼버린 거죠. 네네네. 그리고 윤리위도 그 공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거고, 물론 이제 이양희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의 인품이 뭐 대쪽 같은 분으로 알려져 있고, 예. 이게 정치적 분위기에 따라서 혹은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서 징계 안 할 것도 하고 할 것도 안 하는 분은 아니라고 그래요. 본인이 그러셨잖아요. 이게 배후에 윤핵관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건 뭐 모욕적인 근데 말이라고 그렇기는 하시는데. 하나 네. 윤리위원장을 포함해서 윤리 성원이 이제 뭐 상당수 있는데 네. 저런 분위기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권력투쟁으로 비화돼 버렸다. 네. 이런 말씀.